부산시. 여기 졸업을 앞두고 의미 있는 여행을 준비하는 4명의 여대생이 있습니다. 2시간. 소요 시간이 2시간이네. 재밌겠다. 입사 준비철이라서 바쁜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간이 아니면 만약에 제가 입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뒤에는 아예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정원진 씨. 74일간 자전거로 일본을 돌아다녔던 그가 이번엔 새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옷가지랑 부식이 많이 줄어드니까 짐이 헬스하네요. 미처 못 간 여름 휴가 대신 홀로 가을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이들은 모두 어떤 매력에 끌려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걸까요? 김은혜 씨와 친구들의 여행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전철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나리 어떻게 타고 왔어? 나 제일 끝까지 나는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실어서 올라왔어. 제일 끝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자전거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려니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접이식이라고 하지만은 꽤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아요.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아, 잘 갔다 왔어? 그냥 잘 맞췄지. 수리는 잘 배웠어? 짐칸이 있는 버스의 경우 짐칸에 자전거를 실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떠나는 여행객들도 꽤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 한 대의 자전거가 말썽입니다. 안 된다. 다음도 달아. 이들의 자전거 여행이 닥친 첫 번째 위기. 다행히 모두가 버스에 탈 수 있었는데요. 그냥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자전거 타고 집에 가야 하나?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 버스 기사님의 특별 배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에 얼마나 무궁무진. 지금 오늘 자전거 쉬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과연 기대됩니다. 개봉 박두. 또 다른 자전거 여행자 정원진 씨. 서울에서 강화도를 거쳐 인근 섬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정원진 씨는 2년 전 74일간 일본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 거리만도 7,000km. 그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출간하게 됐죠. 일본을 여행하기 전엔 자전거 초보였지만 이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런 도로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휴업할게요. 도로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말이 한강 절방도로에서 나름 좀 운치 있는 도로를 상상을 했었는데 생각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도시 벗어나기 이래저래 쉽진 않지만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지금 2시간 반가량 왔는데요. 뭐 들찾는 거,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 제외하고 한 2시간 동안 36km 왔으니까 뭐 적당하게 양호하게 온 것 같아요. 그 사이 김은혜 씨 일행은 통영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친해진 것은 여행 덕분이었습니다. 3년 전 인도 여행을 준비하다가 4명 모두 비행기표 비용을 사기당했죠. 이 4명의 피해자들은 의기투합하여 범인을 잡게 되었고 돌려받은 일부 비용으로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여행의 시작인데 다리는 천근만근.
도보 여행인지 자전거 여행인지 벌써부터 큰일입니다. 완전 힘들어. 자전거 여행 시 물은 수시로 꼭 챙겨야 합니다. 보일 때마다 물통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장거리를 여행할 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아, 살 것 같다. 정원진 씨는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에 욕심을 낸 탓인가요? 피로도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 한마음이 되어 응원해 줍니다. 박수 소리에 더욱 힘을 내어 오르막을 오릅니다. 아, 이 기분이거든요, 이 기분. 언덕을 넘어가는 그리고 야, 이제 온몸으로 바람을 느낍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의 고생은 기억에서 씻은 듯 사라집니다. 한참을 달리던 그때 자전거 바퀴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펑크인가? 결국 자전거 바퀴를 분해하고 휠에서 타이어를 빼냅니다. 일단 구멍 난 곳을 막아줘야죠. 여기.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 후 구멍 난 위치에 패치를 붙입니다. 여행 중 자주 겪는 일이다 보니 자전거 수리 도구는 필수로 갖고 다닙니다. 그 돌발 상황을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런 게 좀 지혜가 아닐까. 어차피 돌발 상황의 연속인데 그 돌발 상황을 짜증스럽게 받아들이고, 아, 나는 왜 이래, 비관하거나 재수없다고 얘기거나 남 탓을 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드디어 기분의 시 일행은 통영 시내에 들어섭니다. 한국의 나폴리 통영.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은 모두 여행지입니다. 자동차로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소소하고 즐거운 볼거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중앙시장에서 풀떡거리는 괴기로 회도 떠먹었어. 난 매운탕도 밥도 많이 먹었어. 배도 부릴게. 다리품을 팔아 감싸게 저 땡기 보고로. 골목골목 숨겨진 풍경을 찾는 재미도 찾지 못했을 거고요. 지역 주민들과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을 겁니다. 같이 사세요? 우리 어머니야. 아유, 진짜요? 친정 어머니. 어머니 뭘 드시길래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뭐 먹는 게 있나 어때? 저희 엄마한테도 가서 얘기해 줄래요? 사심이 많이 먹여. 사시미? 응. 아, 회. 사람의 정을 담아갈 수 있는 착한 자전거 여행입니다. 되게 예쁜 그림들이랑 되게 좋은 표정을 하고 계신 좋은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지나다니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음 목적지는 해지는 풍경이 아름답다는 다라공원입니다. 일몰까지 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아, 멋진 일몰이 기대돼요. 조금만 서두르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도! 언니! 그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회전대표 하는 거야? 아, 그럴까요? 체인이 벗겨졌는데 어떻게 끼워야 할지 난감합니다. 우리 기어가 어디예요?
안 끼워줬어 아직? 언니가 끼운 거 아니야? 안 가? 시간은 흐르고 마음이 급합니다. 온 거 같은데. 응. 과연 이들은 일몰을 볼 수 있을까요? 여행은 무리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강화도로 향했던 정원진 씨는 무사히 외포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5시간 30분 만입니다. 요금은 보자. 요금은 주문도가 7,200원. 자전거가 사람 요금도 더 비싸네. 8,000원. 요건 15,200원이요. 자전거가 더 비쌉니다. 사람보다. 자전거가 8,000원이고 승객이 7,200원. 예, 그러니까. 자전거와 정원진 씨에게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다음 목적지인 주문도까지 배를 타고 1시간 40분 거리입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원진 씨는 야영할 장소로 향합니다. 섬의 가을은 한 걸음 먼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원진 씨는 부지런히 페달을 밟습니다. 과연 어떤 풍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멀리 온 보람이 있네요. 조용하다. 무언가를 먹어야지 그 허기가 해소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 석양이나 일출도 안 먹으면 그 허기에 막 이 굶주리고 굶주려서 막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봐야지 그 허기가 해소되는. 그래서 가끔씩 먹어줘야 되는, 가끔씩 봐줘야 되는 그런 그 양식이 아닐까. 무작정 나섰다가 석양 보기에 실패한 김은혜 씨 일행. 밤은 늦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전거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르막 오를 때 오른쪽은 그러니까 하이로 두면은 이제 기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제 평지 다닐 때 하이로 올려볼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타서 느껴봐. 타서 느끼면은 또 다르니까. 지금 이거 대충 감 잡았잖아. 감 잡은 거를 지금 평지에서 조절해서 한 번씩 느껴보고. 기어 변속은 그저 익숙해질 때까지 타보면서 요령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늦은 밤까지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문도의 정원진 씨는 야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일본 여행에서도 함께했던 2인용 텐트로요. 저녁 식사 메뉴는 라면.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 간단하게 먹게 됩니다. 나 홀로 여행해서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이렇게 멍하니 지켜보면서 그 노을 보면서 야 죽인다. 야 저거 죽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야 저거 죽이지 않냐? 아 저거야 저거. 그러고 싶은데 없죠 옆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야, 그럴 때는 그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어떤 뭐 그 아름다움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들어가십시오. 다시 여대생들의 일정을 따라가 봅니다.
통영에서 32km 떨어진 욕지도로 향합니다. 잘 때 좀 몸이 약간 쑤시긴 했었는데 욕지도 갈 마음에 생각에 기분 좋았어요. 좀 걱정이네요. 경사가 심하다고 하니까 어제도 힘들었거든요.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렇게 욕지도가 가까워집니다. 알고자 하는 섬이라는 뜻의 욕지도. 우리의 초보 자전거 여행객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갈까요? 바다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시원한 바람. 상쾌합니다. 마냥 좋기만 한 일행들. 안녕하세요. 아저씨 맞아요. 아줌마인가? 욕지도 일주 코스는 약 21km. 그리 긴 편이 아닙니다. 더워. 좀만 더 힘내자. 자, 일단 조식까지만 볼까? 하지만 초보자들에겐 힘든 길인가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건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하지만 고통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땀이 주는 자유로움. 바로 이 때문에 자전거 여행을 하는 거겠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욕지도와 주변의 멋진 풍경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일행이 찾은 곳은 뜻밖의 중국 음식점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해물짬뽕 먹는 거였어요. 욕지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꼭 먹겠다고 다짐했던 해물짬뽕. 진짜 장난 아니다. 저 좀 먹어봐요. 맛있겠다. 진짜 해산물 봐. 우와. 진짜 이렇게 해산물. 우와. 해산물이 살아있어. 되게 얼큰한 것 같아. 욕지도 중국 음식점의 해물짬뽕. 이 초보 자전거 여행객들에겐 이번 여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순간입니다. 네, 진짜 얼큰하고요. 시원하고 그냥 원래 짬뽕이 먹고 나면 이렇게 막 매워서 막 약간 텁텁한 맛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되게 해산물이 많이 들어서 시원하고요. 막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 여행은 속도감과 여유로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포츠입니다. 정원지 씨가 오늘 찾은 곳은 작은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 7, 8, 중학교 한 15명, 초등학교 한 35명. 유치원생은 더 없겠네. 요즘 애들 안 나서. 유치원생 한 14명, 뭐 그렇겠네.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섬 주문도. 한적하지만 넉넉한 길을 달리다 보면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길가에 강아지 풀을 만지며 달릴 수 있는 것도 자전거 여행만의 매력이겠죠? 갯벌로 일을 나가는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왼발이야. 작업장까지는 2, 3km. 저 산까지요? 저 산까지 간다고요?
거기 가서 이걸 캔다고요? 예. 아, 못 가겠다. 갯벌까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은 사진 찍는 것으로 달랩니다. 작은 섬이라 많은 것을 보리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길마다 다른 가을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물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니 나 받은 예, 네 받으셔요. 이 지하수예요, 그럼요? 예. 아, 처음 보는 남자가 말을 걸면 경계할 법도 한데 늘 보는 이웃을 대하듯 소탈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 자전거가 다른 여행 수단보다도 이제 그런 접근성, 친밀성이 좋으니까요. 물론 뭐 걸어서 가면 더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이 자전거 여행의 또 하나의 매력이죠. 그동안 참 많은 길들을 이 자전거와 같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길마다 다른 이야기와 새로운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자전거 여행은 원진 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소중함이나 아름다움을 그 일상 안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는데 좀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그 일상을 관찰하고 바라보면 그 하나하나의 작은 일상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지도 모르겠고요. 늦은 오후의 욕지도. 이번엔 놓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 전날 놓쳤던 아름다운 석양을 보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오늘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았다면 이 노을은 어떤 빛깔이었을까요? 은혜 씨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땀 흘려 페달 밟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페달 밟아주고 박자 맞추고 같이 즐거운 이야기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다니니까 아,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또 하나 이루었구나. 힘이 들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리에 그 근육이 타오르는 그런 근육들을 이제 잠재워가며 페달을 밟아가면 진짜 앞으로 나갈 때마다 내가 간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게 보람있고. 자전거는 땀 흘린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 말입니다.